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의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경찬입니다. 네, 다들 잘 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이 설화를 찾으러 온 이곳은 바로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 너무 멋진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화를 찾아가는 길목에 짜잔, 저게 있어서 잠시 멈췄어요. 왜냐면 마리아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마리아, 저 뒤에 있는 저것들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뭐같이 생겼어요? 사람같이 생긴 그렇죠, 그렇죠. 아, 저게 뭐냐면 바로 장승이라는 겁니다. 환승, 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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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 장재영, 장승.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장승은요, 마을의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또는 이정표, 여기로 가면 어떠한 마을이 있다는 이정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 마을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 무리들을 물리치는 그런 마을 수호신으로서 네. 민속 신앙물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왜 여기서 인사를 시작하는가 이유가 아세요? 장승 앞에서요? 예. 장승의 그 의미처럼 우리 설화 견문록이 네. 사찰 설화의 이정표이자 네. 앞으로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답을 잘해주시네요. 역시 진행자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설화를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하실까요? 그렇죠. 가시죠. 네. 아, 오늘 날씨도 좋고요. 설화 찾기 정말 좋은 날씨 같습니다. 자, 여기 잠시만 서보시죠. 이야,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설화를 소개할 이곳은 바로 부여의 대표 사찰 무량사입니다. 무량사. 모량사 뜻이 뭐예요? 무량사. 글쎄요, 뭐 감개무량하다의 뭐 무량인가? 네, 그런 무량의 의미인데요. 네. 원래 좀 더 따져본다면 나무아미타불 아시죠?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말할 때 무량한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명, 헤아릴 수 없는 강명. 그래서 수명도 헤아릴 수도 없고 강명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무량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아미타 부처님과 관계되는 극락 정토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주문을 지나면 저희는 극락정토 무량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오늘 설화를 만나볼 텐데, 자,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무량사에서는요,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또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어찌 보면 스님의 모습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속인의 모습처럼 좀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설화 이야기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궁금합니다. 자, 비밀의 그 두 주인공 만나러 올라가시죠. 예. 가시죠. 신라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전해지는 무량사는 고려 시대에 중창된 거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에 재건되었으며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를 보유한 아름다운 천년 고찰입니다. 자, 일주문을 지나서 올라오는 길도 상당히 예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만. 아, 왜요, 교수님? 인사해야 돼요? 인사도 나중에 하면서 해야겠지만 네. 여기가 무량사의 핵심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킹포인트,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요? 예, 포토존이라 하기도 하고요. 포토존이요? 예, 사람들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네. 여기서 딱 천왕문 너머를 딱 보면은 네. 석등, 그 다음에 5층 석탑, 네. 극락전이 이어지면서 네. 하나의 좋은 풍광이 되고 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천왕문은 어두움 속에 하나의 액자처럼 보이면서 저 너머 극락세계가 밝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는데, 예, 제가 사진을 좀 잠깐만. 아, 그렇습니다. 과연, 야, 이거 보십니까? 하나, 둘, 셋. 와, 정말 그 사진 프레임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맞아요. 크림 같아요. 그림 같아. 맞아. 그림 같아. 이란 사진. 그 극락 세계에 들어가는 면은 또 우리를 기다리는 네. 이야기가 있죠. 아,
좋습니다. 오늘 사진도 찍고 하시 예, 기분이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죠. 극락청천 불량사로 빨리 들어가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야, 진짜 웅장하고 그죠? 그리고가 더 그래요. 또 무량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극락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 극락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무량사 극락전은요. 네. 법주사에 있는 대홍보전 네. 그리고 하음사의 각항전 이 세 가지를 네. 우리나라의 3대 불전이라고 그래요. 3대 법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저 곽항전도 그렇고 네. 법주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똑같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근데 밖에서 보면 네. 2층 구조지만 네.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전체 하나로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죠, 그죠. 이게 하나로 되어 있대요. 그만큼 웅장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볼 때 안에는 진짜 굉장히 장엄스러운 네, 부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엄한 극락전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와, 여기 부처님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예, 그 중앙에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요. 그 아미타 부처님 좌측에 계신 분이 관세모살님, 우측에 계신 분이 대세지 보살님이세요. 이 세 분의 부처님이 또 완주 송광사에 또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신데 네. 그 세 분의 부처님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웃고자 하는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화 이야기 예. 좋습니다. 자, 무량사 얽힌 설화 첫 번째 주인공. 자, 과연 누굴까요? 누구십니까? 예, 바로 조선 중기 때 계셨던 네. 진묵스님입니다. 진묵스님. 예.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작은 화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적을 많이 행했었던 분이에요. 이적이라면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동했다 뭐 예, 그런 예, 뜻이죠. 예.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무량사 극락전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그게 뭔가 하면요. 네.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게 되면은 네. 저만 불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품을 네. 신앙의 대상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저만 불사인데요. 네. 그때 여기 극락전에 있는 부처님을 조성하고 저만 불사를 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시기에 완주 송광사에 있는 부처님도 저만 불사를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도력이 높다고 알려진 진묵스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예, 무량사에서도 부탁을 하고 네. 송광사에서도 부탁을 하니까 네. 이 진묵스님이 어느 절은 가고 어느 절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량사에는 염주를 보내고 네. 송광사에는 주장자를 보내요. 그래서 정명법사가 위치할 자리에 네. 무량사는 염주를 올리고 네. 송광사는 주장자를 올려요. 네. 그랬더만 신기하게도 무량사에는 염주가 저절로 돌아가면서 오. 소리가 나고 오. 그리고 송광사에는 네. 주장자가 저절로 혼자 꼿꼿이 서갖고 섰다. 오. 그래서 두 절 다 무사히 저만불사를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용이 네.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럼 진묵스님 약간 도력이 있으셨던 건가요? 도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었죠. 그 외에 다른 능력 같은 거 없으셨나요? 다른 능력보다 이분은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진묵스님은 스님이면서도 네. 우리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모습에 네. 좀 세속인의 모습도 가끔씩 보여져요. 세속인의 모습이요. 예. 좀 그럼 세속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말이 하나가 뭘까요? 세속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가? 요거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전 알 것 같은데. 마리아 진작하는 거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네. 이건 또 법당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네. 그거는 또 자리를 옮겼어. 옮겼어. 예, 또 그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럼 자리 옮겨서 예.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옮기시죠. 네. 우리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정도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우화궁이라고 네.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하라는 게요. 꽃 비우자의 꽃하자. 꽃이 빛으로 내린다. 꽃비가 내린다라는 건데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 보면 이 주련들을 보면은 한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있는 주련 중에 일부분이 네. 우리 설화 지은공인 진묵스님과 관계되는 개성이 있습니다. 진묵스님이 직접 쓴 개성이 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마리아가 네. 한자리점 안 돼요. 마리아가요? 과연 진짜 읽을 줄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네. 네, 읽어볼게요. 자, 어떤 거? 저쪽에부터 천자부터. 천자부터. 네, 천금지 석산 위침. 뭐야? 얘 뭐야? 잠깐만. 너 러시아 사람 아니지? 너 부여 사람이지? 얘 부여 사람 아니에요? 진짜. 잠깐만. 교수님. 여기 한자 있잖아. 이거 보고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멀어서 안 보여요. 진짜 저 한자 읽은 거예요? 한글 읽은 게 아니라? 네, 한자예요. 끝까지는 힘드시죠. 네, 조금 어려워. 뭔가 하면 네. 이것이 이 개성이 진묵스님 개성이에요. 네. 그냥 풀이를 하자면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방바닥 삼았어. 네. 또 산을 베개 삼고 네. 그 다음에 달을 등불 삼고 그 다음에 구름을 병풍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 바다를 술통 삼았어. 그리고 그 크게 취해서 자리에 일어나 춤을 추다가 이 장삼자락이 네. 골륜산에 걸릴까 염려가 되네. 그럴 뜻입니까? 예, 그런 그 개성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저 넘어까지 개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네. 보통 이 주련들은 불경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정말 일반적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진묵스님이 네. 뛰어난 스님이면서도 우리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네. 자유자재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아까 세속인의 삶을 네. 이렇게 같이 어울리며 사셨다. 스님이면서 세속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개인적으로 진묵스님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스타일이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뭔데요? 아까 술 이야기가 났잖아요. 그죠? 술을 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자, 마리아, 술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막걸리? 마리아가 좀 막걸리를 좋아하나 봐요. 막걸리는 땡! 정답! 곡차 아닙니까? 네, 혹시? 곡차 맞습니다. 예, 가끔 이제 저희 집안에서 농담삼, 진담삼 이렇게 곡차라 그러는데요. 네. 그 곡차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알려진 분이 진묵 스님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설화의 주인공. 어떻게 이게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진묵 스님은 곡차라고 하면 드시고 네. 술이라고 하면 안 드셨어요. 근데 진묵스님이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은 좀 우기실 게 없잖아 있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앞으로 그럼 술 마셨다고 얘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나 곡차 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정신도 수양되는 것 같고. 그럼 치맥 말고 치곡이라고 해야 돼요? 야, 바로 응용하는 거 봐. 네. 그렇죠. 치맥 말고 바로 치곡이라고. 아이고, 야, 대단해. 치킨가? 곡차인가? 그런데 교수님, 그 옛날뿐이나 지금이나 네. 사실은 이 술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진묵스님 술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설화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묵 스님은 곡차라 그러면 드시고 네. 술이라 그러면 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약관에서 단내가 설설설 나는 거예요. 단내가. 예. 어느 날 공양주가 술을 거르는데 그 냄새가 짙게 풍겨오니 평소 곡차를 즐기던 진묵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러자 공양주는 스님이 곡차를 마시지 못하도록 일꾼들에게 줄 술을 거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진묵스님은 그냥 돌아갔다가 절을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공양주는 스님의 뜻을 모른 채하며 재차 술을 거른다고 대꾸하였습니다. 진묵스님은
결국 실망한 채 술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진묵 스님을 호위하던 금강신이 나타나 철퇴로 공양주의 손목을 내리치니 조막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묵 스님께서는 확실한 원칙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원칙이 있으셨어요. 곡차는 곡차고 술은 술이다 말씀하시고 그렇죠. 근데 곡차든 술이든 많이 먹으면 취하기 마련인데 스님께서는 취하지 않으셨나 봐요. 진묵 스님이 곡차를 즐겨 먹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네. 단지 당신이 네. 뭐 좋아서 먹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걸림이 없고 그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전해지지 않은 것 전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그 해석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솔화 인물이 투면이라고 하셨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맞아요. 두 분. 자, 한 분은 이제 진묵 스님이고 예. 또 한 분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네. 또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진묵 스님보다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저 또 뒤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빨리 이동해 주시죠. 예. 잠시만 올라와 보실래요? 네. 잠깐만요. 주스님, 제가 아까 살짝 여기 둘러봤는데요. 네. 여기 지금 김시습의 초상화가 있네요. 예, 이 무량사 곳곳에는 네. 김시섭의 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두 번째 설화의 주인공 바로 김시습입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 설잠 기습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분도 스님 모습이면서 또 세속인과 가까운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5세 때, 5살 때 네. 시를 써서 네. 신동소리, 천재. 네, 신동소리를 들었고요. 네. 그 세종대왕께서는 네.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 비단을 하사하기도 했답니다. 비단을 하사. 네, 비단. 네. 그래서 이 무량사에 그 설장 김시섭 선생께서 계셨는데 네. 그 여기서 또 열반을 하셨어요. 그와 관련 아니라 이 무량사와 인연이 되었던 걸까요? 그거는 참 김시섭 선생의 개인적인 참 역사적인 거나 그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 김시섭 선생님이 한창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무렵에 네.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그렇죠. 왕위에 오르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김시섭 선생께서 네. 정치를 멀리하면서 출가를 해요. 예, 스님이 된 거죠. 설잠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설잠. 네, 설잠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다니다가 네. 말년에 네. 이제 이곳 그 무량사에 와서 네. 직접 저 초상화를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초상화를 그리면서 스스로 이제 자책해서 말을 합니다. 네 능력은 너무 약하고 너는 지극히 너무 약하고 너의 분별은 없으니 마땅히 이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조소 겸 자책하기도 하죠. 예. 그러면 이 부도와 예. 이 초상화 외에 예. 김지습과 관련되는 그 흔적들이 혹시 남아 있을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네.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예. 자, 이동하시죠. 예. 네. 오. 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 청한당이라고 설잠 김시섭 선생께서 네. 말년에 머물었던 공간이라고 봅니다. 네. 설잠 김시섭 선생님의 호가 청한자예요.
여러 가지 호가 있는 중에 하나가 청안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서 네. 1년 정도 머물렀죠. 네. 열반하실 무렵에 말년에. 네. 그러면서 이 무량사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언덕에 보답을 하고자 네. 극락전이라는 현판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쓰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왔던 극락전의 현판 있죠. 네. 그것을 김시수 성에께서 네.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시습 선생님께서 그 시나 서예에 능하셨잖아요. 예. 이곳에 또 왔으니까 이 상징적인 곳에 네, 왔으니까 교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시를 좀 지어주시면 어떨까? 갑자기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때가 제가 질문을 계속했는데 숙제를 내주고. 시 한번 지어주세요. 시보다는요. 네. 갑자기 이제 우리 장정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여기에 설장 기슭에서 말년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음. 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 박경리 선생님의 네. 글 중에 하나입니다. 해주시죠. 예.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 짧은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네요. 그죠? 너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네. 그 잔잔해진 그 마음으로 네. 눈으로 되돌아보니까 청춘은 너무나 짧고 그렇지만 아름다웠어.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예. 왜 모르셨을까?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여. 농담이고요. 자, 우리 마리아. 자, 마리아 혹시 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읊어줄 시 같은 거 네, 기억나는 거? 저 러시아어로 유명한 시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야, 이곳에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자, 읊어주시죠.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е совсем, но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ить вас ничем. 뜻은 모르겠는데. 뭐가 좋은 말 같아요. 뜻은 모르는데 목소리에 운율이 랩하는 것 같았어. 야, 무슨 뜻이에요? 사랑에 대한 시예요. 사랑에 대한 시. 아이고, 저희 둘 너무 사랑한다. 그런 뜻인가요?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곳에서 또 시를 읊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설화 견문도. 자, 오늘은요 진묵스님의 점안불사 이야기 그리고 생육신 중 한 명이자 스님이었던 김시습 설잠스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강직한 성정과 신념으로 평생을 떠돌았던 설잠스님, 이곳 무량사에서 부디 평안을 찾으셨길 바라면서 저희 설화 견문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 생도 지혜도 헤아릴 수 없는 곳 무량사. 작은 물병 하나 방랑자 김시습이 여생의 종착지로 무량사를 선택했던 것은 어쩌면 이곳이 그가 바라던 이 세계의 극락정토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